주식박사와 함께하는 주식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린아입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종목의 고민, 요즘 더욱더 깊어지는 시기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고민들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고민에 대한 닥터스탁 시즌2 실시간으로 저희 생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너튜브를 통해서도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정종택 주식 닥터 여러분들 함께하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노란 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그리고 그 방법부터 먼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QR코드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후에요. 지금 보이는 TV 화면 QR코드를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나올 겁니다.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번호 7375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15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샵 37715 정종택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텐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정종택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특별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종택 전문가의 수익률 그 비법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샵 37715 하하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 저희가 생방송 끝난 후 50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샵 37715 하하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상품에 이어서 또 다른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이 리포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번호는 7375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수를 이기는 소확주 매매 이분과 함께 해볼까요? 주식 닥터 정종택 전문가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좀 먼저 시장의 흐름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했죠. 제럴 퍼럴 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침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를 살펴보시면 급등 하루 만에 또 하락 마감한 움직임들 나타났는데요. 다우존스도 소폭으로 빠졌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 마치는 움직임입니다. 어제 시장 보셨나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목전까지 가시화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을 눈여겨보셨어야 될 텐데 시장 흐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저점 또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2,310포인트 선까지도 밀려났습니다. 오후 들어서 그 시장 흐름을 살펴보시면 일봉 차트 보시죠. 낙폭이 확대된 움직임 나타났고요. 2,306포인트 연저점을 재차 경신한 움직임 집계됩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대부분이 내렸고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2천억 원가량 매도세, 개인들도 오늘은 공포에 팔자라는 움직임 확인됐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4%대 급락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0포인트도 이제는 깨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 마감 직전까지 연저점 재차 경신이 됐고요. 수급적인 측면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개인들 역시나 양시장에서 공포로 매도했던 움직임,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찬스로 봤을까요? 700억 원가량 러브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다면 이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시장 특징주는 첫 번째로 해운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반기에 컨테이너 수요가 불확실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게 되면서 HMM도 5% 그리고 페노션은요 12%대까지 거의 깊게 밀려났습니다. 해운주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우려감이 깊어지는 건지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원전주입니다. 자, 탈원전 비판과 원전 지원책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정책과 정치에 대한 또 테마주로 봐야 될까요? 원전주 오르비텍은 15%대, 두산 에너빌리티도 5%대로 오늘 강세 움직임 뛰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점검해 봤다면요. 오늘 또 시장의 관전평도 들어봐야겠죠. 정종택 전문가님, 어제 오늘만의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악화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일 이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결국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앨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불가피하게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뜻은 아직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좀 수장들의 어떤 다른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좀 참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1년 이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할 거라는 확률에 대해서 44%라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거나 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 수치를 말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거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2005년 중반 이후에 이와 같은 수치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요. 2008년에는 38%, 그리고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26%까지 수치가 나왔던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높아지는 대출 금리,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실물 경제에 타격이 연속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들은 이익의 어닝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은 증시의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좀 같이 챙겨 보시면서 굉장히 지금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악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좀 시각에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기를 계속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또 핵심 업종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주식시장에서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제 또 소부장뿐만 아니라 PCB 관련주들도 구분 없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좀 챙겨볼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앞으로의 또 전망까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당시 GA 방식으로 3나노 공정으로 만든 웨이퍼 시제품에 대해 각국의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거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는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2개 회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사 모두 지금 대규모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 수율이 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2개 회사가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비교 봤을 때는 TSMC와 삼성전자가 좀 더 격차가 좀 벌어졌다.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GAA 방식으로 3나노 공정 양산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결국 기술력 격차를 통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를 차이나고 있는 점유율을 좀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글로벌 고객사를 좀 확보해서 이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GAA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 핀셋 방식 대비해서는 전력 효율이 좀 좋은 부분이 있고요. 5나노에서 이제 3나노로 간다면 칩 면적이 35% 줄어들고 이제 그 가운데서 배터리에서 성능 효율이 더 좋아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3나노까지는 기존 공정인 핀셋 공정으로 갈 것 같고요. 2나노 공정부터 GAA 방식으로 갈 텐데 이 부분은 이제 2026년 하반기부터 좀 도입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제 새로운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에는 GA 방식의 양산이 성공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좀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 쪽 관련해서도 D램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스마트폰 출하량과 판매량이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 피크아웃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사업부에 있는 리스크와 악재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기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대응 방향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이 지금 6월에만 또 10% 넘게 하락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선방한 섹터가 조선업종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LNG선에 대한 수주 계약 공시를 하면서 시장과는 좀 다르게 견고하게 흘러가는 이 조선 섹터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락장을 뚫었던 조선주들 앞으로에도 반등 가능성 또 얼마나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다르게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 그리고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조선업입니다. 6월 초에 이제 LNG 선의 대규모 수주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카타르 쪽에서 이제 북부가스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LNG 선을 약 100척 정도 발주가 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수주가 이뤄지면서 최근에 이쪽 섹터가 좀 매기가 좀 돌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매장량이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생산량을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까지 좀 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 발생되는 LNG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좀 나르기 위해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LNG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LNG선에서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1등, 2등, 3등 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들이 최근에 이제 수주를 따내면서 좋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는 2020년에 처음으로 진행이 됐고요. 카타르 에너지청과 이제 우리나라 LNG 조선주 회사들과 좀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 당시에 새로운 배를 만드는 공간을 계약하는 슬롯 계약을 당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LNG선 발주가 안 되고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번 달 6월부터 개시가 되면서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몇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성가 가격은 카타르 측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좀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당연히 높아진 성가로 해야 된다고 이제 이 부분에 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있었지만 이제 한 척당 계약 금액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 신조선가 가격을 반영됐다는 부분 그리고 2020년에 계력했던 이제 도크 슬롯 계약에 있어서만큼은 지금보다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좀 이뤄졌기 때문에 수익성 저가 수주에 대한 수익성 우려의 부분에 일정 부분 해소됐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의 포인트는 이제 철강 업계와의 후판 가격의 협상력입니다. 이제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반기마다 가격 조정을 했는데요. 작년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작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3개 반기 연속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2020년 후판 가격보다 지금 현재 2배 정도 상승된 상태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1분기 조선사들은 대선 충당금을 좀 쌓음으로써 수주 랠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들이 좀 하락 안정세가 되고 있고 이런 모멘텀을 살려서 이번에서는 아마 금리 동결이 되거나 그리고 아니면 좀 인하되는 쪽으로 진행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조선주들은 좀 접근해 보시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수주의 우려 일부가 좀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조선주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 여파받아서 좀 떨어진 걸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이 후판 가격이 가장 큰 이제 남은 리스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이제 동결이라든지 인하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으면 조선주 쪽은 다시 한번 좀 상승 모멘텀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여파가 참 매섭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정종택 주식닥터 빨간맛 그 수익률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특별한 선물 여러분들께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소확주 리포트 받아보시면서 시장 대응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TV 화면 오른쪽
QR코드를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폰 상단에 나오는 지금 웹사이트 링크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7375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신 후에요. 정종택 이렇게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혹시 띄어쓰기나 오타가 잘못됐는지는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띄어쓰기, 오타 없이 정종택 세 글자 보내주세요. 이어서 깜짝 상품 알려드립니다. 100원의 문자죠. 샵 3772로 하하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50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전수 받아서요. 여러분들의 종목도 수익도 하하 기분 좋아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샵 3772로 하하 두 글자 남겨주세요. 네, 닥터스탁 시즌2 여러분은 오늘 정종택 전문가와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원포인트 주식 렉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트렌드를 꿰뚫는 그 통찰력과 안목을 길러보고 싶다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종택 전문가의 강의를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주식 레슨 오늘 4강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동안의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성장주의 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강의를 계속적으로 좀 반복 수강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좀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 이 상태값을 구분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EPS, 주당 순이익의 주가 수익 비율인 이제 PER을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고 난해하다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따 좀 사례를 들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EPS와 PER을 곱하게 되면 그게 목표 주가가 된다라는 개념만 머릿속에 좀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복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장주의 개념 계속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매출액은 15%,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5%씩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최근 3개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고요. 가급적 미래 컨센서스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래 성적도, 실적 성적도 당연히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어야지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개념은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 수준만큼 성장한 회사를 좀 바라보시라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EPS 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있는데 당기 순이익을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EPS, 주당 순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저희는 이 EPS와 아까 얘기 드렸던 PER을 곱하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이 EPS라는 지표는 저평가 성장주를 찾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표다. 혹시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 EPS가 어떻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성장해 왔고 미래에도 어떻게 좀 EPS가 성장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만이 최근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나름 하방이 좀 지지가 받고, 물론 이제 주가 지수가 크게 밀릴 경우에는 솔직히 개별 기업은 더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은 잘 잡는 기업들이 성장주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EPS 성장률도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드려보자면 EPS가 꾸준히 성장하는데 그 최소 조건은 20%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EPS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120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32. 이렇게 돼야만이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EPS 성장률이 꾸준히 20%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과거에 성장했던 회사 그리고 그 순이익을 바탕으로 EPS가 나왔던 이 성장률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다. EPS 성장률 최소 조건 20%를 얘기했던 기업은 대부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사가 진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을 가지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EPS 성장률이 20%씩 최근 3개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다면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좀 인녹스 선덴 소재라는 기업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에 EPS는 894원이었고요. 2018년에는 2017년 대비해서 74% EPS 성장을 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상대적으로 이 당시보다는 EPS 성장률이 덜했지만 계속적으로 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2021년에 바로 EPS가 무려 215%나 전년 동기 성장을 하면서 이 회사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매해 꾸준히 46%씩 EPS가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 성장률 최소 20%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조건에는 충분히 좀 부합하는 기업이고요. 간단히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스마트폰이나 중소형 IT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봉지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성 회로기판 쪽에 이제 매출이 컸었던 회사인데 OLED 쪽 많이 들어보셨죠? 그 LCD 다음에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OLED 쪽으로 이제 영역이 좀 확장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아짐으로써 2021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을 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거뒀고요. OLED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당연히 이 회사도 그 수혜를 입고 그 산업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EPS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새로운 개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EPS 그리고 PER, 바로 이 PER을 곱했을 때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PER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현재 주가에 2021년 연간 기준의 EPS를 나눈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인 퍼 멀티플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퍼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결국 목표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축인 오늘 PER에 대해서도 개념을 좀 정립하시고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차트 이제 HT에 들어가게 되시면 기업 분석 내용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계산된 거를 잘 활용해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PS와 퍼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HTS에서 기업 분석 화면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는 수치고요. 적어도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목표 주가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 어닝 투 스탁이라고 해서 한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지표고요. 퍼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현재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는지에 저도 좀 어려움은 있지만 아예 그냥 주입식으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EPS와 퍼를 곱하는 게 목표 주가다. 그거 개념만 충분히 아셔도 오늘 강의는 나름 도움이 많이 되시는 강의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퍼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가를 EPS로 나누면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 EPS는 다시 얘기해서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놓고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EPS입니다. 네. 순이익이 높아지면 EPS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EPS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많아진다는 건 일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또는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기존 주주들한테 좀 희석이 되는 안 좋은 요인이다. 결국 그 뜻은 EPS가 작아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회사한테는 안 좋다. 기존 주주들한테도 안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순이익이 커진다는 거는 반대로
PER은 작아진다는 뜻이고요. 발행 주식수가 높아진다는 건 퍼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하시고 이 어떤 산식표를 좀 암기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가는 높아질수록 퍼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퍼가 높다라는 건 고평가됐다라는 뜻이고요. 퍼가 낮다라는 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좀 보는 어떤 수치라든지 그리고 이따 2차전지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A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종가는 28,300원이었습니다.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는 4,820만 주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 회사의 21년 순이익 그리고 예상되는 컨센서스인 22년부터 24년까지에 대한 순이익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24년까지 만약에 이 기업이 추정치대로 실적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28%씩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이 뜻은 22년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8% 성장을 하는 거고요. 23년도 28% 그리고 24년에도 23년 대비해서 28%씩 꾸준히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PS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도 연평균 성장률은 약 30% 가까이 되고 있고요. 똑같이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EPS도 30%씩 계속 성장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EPS 성장률 미니멈 최소 조건은 바로 20%였습니다. 이 회사는 20%를 넘는 30%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EPS로 나눈다고 했을 때 현재 이 회사의 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EPS PER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를 바로 EPS로 나누게 되면 퍼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퍼가 높다라는 건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퍼가 낮다라는 건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SL이라는 기업의 사례를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종가 28,300원에서 21년 EPS를 나누게 되면 이 회사의 멀티플 PER은 14배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22년 EPS로 나누게 되면 8.6배 정도. 그리고 23년, 24년에도 각각의 EPS를 나누게 된다고 했을 때는 7.2배 그리고 6.5배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억나시나요? 그 EPS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 주가는 가만히 있다는 전제하에 멀티플은 PER은 낮아지게 되어 있고요. 결국 저평가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2021년부터 24년까지 이 회사의 이 멀티플을 각각 더해서 나누기 4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평균적인 멀티플은 9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좀 다시 각각 연도에 EPS를 곱해서 목표 주가를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22년, 23년, 24년은 EPS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21년부터 24년까지의 PER을 평균치로 했던 9배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2022년 EPS와 멀티플 9배를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는 3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건 2022년 실적 기준으로 3만 원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도 멀티플 9배에 EPS 3,900을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는 더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헤드라이트에 들어가는 LED 램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현기차들이 좀 현대차랑 이제 기아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전기차 6종에 한 종을 제외하고는 5종에 다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가 라인 자동차 라인군에도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채택이 되면서 이 회사의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결국 그래서 예상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순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EPS 같은 경우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EPS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퍼를 곱했을 때 이 회사는 2024년 기준으로도 4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려보자면 PER, 주가 수익 비율에 EPS를 곱하게 되면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추정치만으로 기업의 목표 주가를 계산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잘하고 있고 이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업종의 분위기가 어떻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펄을 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 산업군에 있는 글로벌 피어 그룹에 펄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이제 임플란트 1등 회사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글로벌적으로 세계 1등 임플란트 기업은 독일의 이제 스트라우만이라는 기업인데요. 만약에 독일의 이제 스트라우만의 기업이 멀티플이 15배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이 스트라우만 기업과 못지않은 좋은 실적과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이 스트라우만한테 적용되고 있는 이 멀티플 PER보다는 어느 정도 할인해서 적용시킨다고 했을 때는 뭐 12배나 13배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현재 뭐 나와 있는 수치가 아니라 제가 방금 예시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종업계의 글로벌 이제 피어 그룹들을 펄을 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PER을 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스트라우만이 15배인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16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또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을수록 이 PER은 좀 할증시켜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사실 기업이 매출액이 이제 1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비용을 빼고 나서 순수히 남은 돈이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높을수록 회사의 수익성은 좋고요. 수익성이 좋다라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EPS,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눌 때 순이익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좀 더 높은 멀티플을 좀 부여할 수 있다.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인 자본, 뭐 은행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빌려온 돈이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이익률을 얼만큼 냈는지의 지표가 바로 ROE라고 합니다. 그래서 ROE가 평균적으로 20 그리고 30 정도 된다는 회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할증시켜서 좀 멀티플을 산정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SL이라는 기업을 설명을 드리면서 과거 뭐 21년부터 24년까지의 이 PER을 평균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2년 그리고 23년 그리고 24년 각각 EPS에 곱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을 했는데요. 그걸 바로 히스토리컬 역사적 PER을 적용시켜서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피어 그룹에 좀 비교를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회사가 보여주는 PER의 흐름을 본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ROE를 좀 보면서 뭐 할인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할증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펄을 산정하는 부분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 PER, 멀티플이 30배가 넘어가는 기업은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주석에 있는 것처럼 사실 이 30배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근데 제가 봤을 땐 30배가 넘어가는 기업은 약간 고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한 10배에서 15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좋아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타겟, 목표 멀티플을 10배에서 15배라고 했을 때 현재 PER이 이것보다는 이하여야만이 충분히 이 저평가 구간에서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상세히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보는 기준 중에 이제 PER 30배 넘어가는 건 가급적 좀 지양한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이 전기차 시장 이 회사의 지금 멀티플은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3월 21일 기준으로는 멀티플이 80배였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30배의 기준을 무려 2배나 넘는 수준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려할 포인트는 단순히 21년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21년 이제 잠정 실적이었는데요. 이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22년과 23년, 24년 좀 시장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역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 시장만 유일하게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유럽 시장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ESG입니다. 친환경 쪽 테마.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가장 확실한 테마도 저는 2차 전지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에는 현재 이제 작년 기준으로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반대로 각 글로벌 국가들이 앞으로 이제 100% 탄소 중립을 만들어 나갔다는 과정에서는 내연기관 차들은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90% 내연기관 차들은 곧 친환경차로 좀 전환을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금 EPS 성장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58%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EPS의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 수익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는 30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24년 예상 추정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반영한다면 이 회사의 지금 주가 수익 비율 2024년 기준으로는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 결국에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얘기 드릴 포인트지만 EPS의 성장률과 PER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이 배터리 셀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외에 이쪽 산업군에 성장하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21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높을 수는 있지만 결국 24년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는 PER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거는 이 회사 실적이 굉장히 고속 성장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이 플로우와 프로세스가 좀 맞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PER 30배 기업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한 산업군에 들어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이런 고밸류를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다. 그걸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좀 일봉 차트를 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11월에 대부분 2차 전지 쪽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요 요인 중에 좀 들어보자면 당연히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해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 있고 그러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이제 개별 기업의 이슈인데요. 청주 공장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부자 정보 이용을 통해서 이제 내부 직원들이 선행 매매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체 악재가 물리면서 주가는 크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궁극적으로 지금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 부분에 이슈도 있을 텐데 이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판가를 전가시킴으로써 자기네들 수익성을 버텨냈고요. 그 증표 중에 하나인 바로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유상증자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6월 말에 무상증자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한 모멘텀도 같이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는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2021년 잠정실적 기준으로는 멀티플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이 회사가 보여줄 미래 성장성 놓고 봤을 때는 주가 탄력성은 좋고 사실 지금 이 주가가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 EPS 성장률과 PER을 비교하시면서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까 얘기 드렸던 PER 30배는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 스터디도 같이 하시면 투자할 때 저평가 구간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노력들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궁극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펄을 놓고 봤을 때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향후 어떻게 좀 전망이 될지 좀 얘기 드렸던 이 완성차 시장은 역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미래의 실적을 예상해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있다. 사실 이게 어느 논리에 붙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산업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그 실적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렸던 EPS의 성장률과 그리고 현재 PER을 비교했을 때 저평가 구간인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EPS 성장률이 PER보다 반드시 높아야 되고요. 이런 상태일 때마다 투자를 해야만이 물론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펀더멘탈을 무시해서 주가가 확 휩쓸려서 내려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투자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밀려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걱정과 우려감보다는 회사의 실적은 좋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반드시 패닉 셀링이 아니라 더 가져갈 수 있는 힘과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목표 주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성장주 이 부분까지 같이 좀 계산해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셨을 텐데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노란톡방 입장하면 받을 수 있는 소확주 리포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책 전문가님의 소확주 리포트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7375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그리고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영어 링크 나올 텐데요. 그곳을 클릭, 그리고 참여 코드 7375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15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1을 입력하시고요. 정종택 3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텐데요. 띄어쓰기나 오타가 없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깜짝 상품도 여러분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죠. 샵 37715 하하 2글자를 보내주시면 생방송 끝난 후 50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핵심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15 문자 보내주세요. 하하.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현재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유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 내일장을 이기는 종목 전략 또 잡아봐야 될 것 같죠. 자, 오늘 가져온 또 히든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시장 대비 주가가 안 빠지는 기업을 가져와야 되는지 아니면 시장 따라서 같이 낙폭을 키우는 기업을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지난주랑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다크호스 공략주는 덴티움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덴티움이라는 기업은 작년 4분기부터 이번 1분기까지 예상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가 통상적으로 치과 업계에서는 비수기인데도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것도 주요 좀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텐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재확산세가 되면서 봉쇄가 됐었는데 상해 외곽 도시의 공격적인 좀 영업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상세분을 좀 이뤄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부담이 큰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원재료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요. 부피도 작기 때문에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 부분들도 1분기 호실적을 견인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충분히 주실 수 있겠는데 우선은 4월 수원 그 임플란트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정상 회복되고 된다는 수치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약 러시아향 매출이 19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완만하게 좀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좀 부족하고 임플란트 보급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장 익스포저 높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레버리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21선 이평선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77,000원에서 78,000원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8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95,000원으로 얘기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투움에 대해서도 목표 또 주가 라인 잡아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85,000원, 2차적 95,00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또 종목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강의 시간에 예시로 설명드렸던 SL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자동차 LED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현대차나 기아, GM이 주요 공급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차량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 부침이 있었습니다. 작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놓고 계속적으로 실적은 밀렸지만 이번 1분기 때 어느 정도 좀 물류비,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화를 통해서 1분기 좋은 실적을 걷어냈고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사실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되고 있겠지만 월별로 좀 계속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고가 자동차 상품에 이 회사의 LED, 판가가 높은 제품이 많이 납품이 되면서 수익성도 좋아질 거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래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아까 현대차 얘기 드렸던 전기차 중에서 한 종을 제외한 5종에 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여력이 많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L 같은 경우에 매수가는 27,000원에서 28,000원을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2,000원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손절가 22,000원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장을 또 이길 수 있는 필승 투자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략 어떻게 잡고 갈까요? 네, 오늘 굉장히 좀 시작이 특히 코스닥이 낙폭이 컸었습니다. 그동안 네.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견조했던 흐름이 있는데 코스닥까지 같이 낙폭을 키우면서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오늘 타격이 좀 있었던 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의 펀더멘탈 위주의 중심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시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화랑장이었습니다. 유동성도 굉장히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기에 도래가 되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까지 지금 우려가 되는 시점에 도래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된다라는 건 기업의 이윤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회가 좀 사라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그 리스크를 온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다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현금 비중을 좀 잘 챙겨 놓으셔라. 그리고 단순히 저가 매수로 접근하는 거에 대한 건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결국 뭐 미수나 신용 같은 거 자본 레버리지는 가급적 지양을 하시면서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2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조금씩 평단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략 들어봤고요. 방송 끝나고도 내일장에 대한 뭐 공략주 아니면 필승 전략 궁금하시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리포트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7375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QR코드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란 톡방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영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곳을 클릭, 그리고 7375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종택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봤다면 전문가님 다음 주에도 인사 나눠봐야겠네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에는요. 유튜브에서 정종택 전문가님이 TV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풀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데일리 TV 유튜브에 검색하시고요. 혹은 오늘장, 내일장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도 빠지고 날씨도 지금 우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힐링 메이트가 저희 되어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